트위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 경험상 이제 제가 이제 기사 쓰고 이렇게 한 경험상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뉴스에 보도되기까지는 한 2, 3일 정도 걸려요.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러나 트위터에서 새로 나온 개념이나 새로 나온 어떤 새로 발명된 어떤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기까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제가 트위터를 하면서 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데 지금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이제 벌써 한 6개월 전에 트위터에서는 상당히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위터에서 나는 꼼수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많긴 많지만은 이미 오프라인 형태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그 말은 역으로 말해서 일주일 뒤를 보려면은 지금 트위터를 보면 됩니다. 6개월 뒤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보려면 지금 트위터를 보시면 앞으로 내년 총선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느껴집니다. 저는 이미 4.27 보궐선거와 그리고 8.24 주민투표, 12.6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트위터를 보면서 예측을 다 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거의 몇 프로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나온다. 이렇게. 거의 그 사이에 1, 2% 편차로 거의 맞춰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면은 이 정도 나올 거다. 지금 여론조사의 편차는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일어날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찾거나 하지 않고 다니면서 서로 텔레파시를 통하듯이 확 이렇게 교신을 한다는 카카오톡을 문자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회의를 한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중요한 회의를 하나 했습니다. 기자 4명과 같이 전국 각곳에 떨어져 있는 기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개되겠지만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제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펀딩을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시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트위터는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제잘거리는 거잖아요. 제잘거리는 건데 이게 이제 140자라는 짧은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볼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내 글을 이만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글을 못 보잖아요. 댓글은 맨 밑에 조금 달리고. 근데 트위터는 140자만 내가 140자라는 작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머지 140자들의 라인들을 약 한 2, 3cm 되는 공간들을 다 이렇게 댓글처럼 한 줄씩 다 차지를 해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잘거림이 한꺼번에 보이거든요. 한 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는 시간보다 남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있는 청와대든 검찰이든 아니면 기자든 일반 시민이든 한 줄밖에 차지를 못해요. 평등한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좁혀놓으니까 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페이스북도 같은 원리입니다. 페이스북은 트위터에 비해서 이따가 비교도 좀 해드리겠지만 비교적 조금 싸이월드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서로 친구 맺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게 좀 사랑방 같은 느낌입니다. 트위터는 되게 광장 같은 느낌이에요. 가서 사람들 그 메가폰 들고 외치는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무브먼트를 하기에는 트위터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으로 무브먼트도 많이 실제로 무브먼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 한 장으로 이게 끝장이 납니다. 그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스마트폰의 촬영
능력은 방송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질을 거의 준하게 보여줄 정도입니다. 이 작은 카메라, 핀홀 구멍만한 카메라가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도 이걸로 찍어서 신문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저는 사람을 모으는 데 많이 썼습니다. 컴퓨터로 이제 물론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모으고 심지어 돈도 모읍니다. 제가 최근에 벌인,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한 캠페인에서는 5천만 원, 일주일 동안 5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천만 원, 하루에 2천만 원씩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는 제 통장에다가 돈을 5천만 원을 집어넣어 주겠냐. 물론 뭐 제가 쓰는 돈 아니니까. 제가 뭘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입금을 시킨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뭘 한다 그래도 간다 이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트위터로 이미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거의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거야. 이 사람이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안 좋은 일을 했다, 뭐 이혼한다 그러면 분명히 얘 잘못은 없을 거야. 이 사람 남편이 문제일 거야. 혹은 뭐 아내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철떡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올해부터 좀 이런 일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제가 경로당에 좀 취재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이렇게 늘 이제 뭐 TV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렇게 그 관에서 뿌려주는 뭐 개도지나 이런 것들만 늘 이제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다양한 여론의 창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기자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신문을 좀 보내기 운동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서 이제 어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언론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로당 제가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을 한 5만 개, 전국에 한 5만 개 되는 목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목록에 자기 동네에 경로당에다가 신문을 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경로당에서 다양한 신문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을 너무 신문을 보통 우리가 하나 정도 보는데, 저는 이제 신문을 뭐 10개씩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근데 신문을 여러 개를 봐야지 세상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지, 한 개만 보면은 되게 편협된 사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우연히 알다 보니까 또 경로당 지역,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특정 신문들을 주로 많이 보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문을 보시고 다양한 세계를 접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신문을 자기 돈으로 경로당에다가 신문을 구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스마트폰 앱이 좀 있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제안들이 좀 트위터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럼 기부 앱 같은 거를 좀 해보자. 사실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 1월 사이 이때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홍익대에서 그 청소 노동자들, 아주머니들이, 들어보셨죠? 그 아주머니들이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들이 파업을 하고 했는데 뭐 총장이 그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탤런트 김여진 씨가 거기 가서 뭐 좀 유명해지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좀 광고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분들이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물건들 같은 거 뭐 먹을 것들이나 뭐 이런 뭐 고무장갑도 좀 필요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려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받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이웃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혹은 뭐 내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는데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고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지 찾지를 못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꿔보면 우리가 이 기부 문화를 아예 통째로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연결 매핑을 좀 잘 시켜주면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기부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 그 모임을 주선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동참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원순 변호사,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셨죠. 박원순 변호사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희망제작소 하시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이러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도 좀 관심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해드렸더니 뭐 만나자 그래서 날짜를 잡았는 게 2월 9일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만났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얘기가 개념이 나왔던 게 그러면 이런 기부 앱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바일 세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6개월 뒤에 벌어질 세상을 미리 막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2월 달에 봤을 때 올 하반기 넘어가면 분명히 모바일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스마트폰은 당시 1,000만이었는데 2,000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맨투맨 연결되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예를 들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는 앱이 이미 만들어졌듯이 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뭐 물가 확인하는 앱이라든지 뭐 생활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내 주변에 뭐 성범죄자가 어디 사는지를 확인하는 앱이라든지 뭐 이런 앱들을 개발하면은 어떻겠는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좀 외연을 좀 확대해서 기부 앱뿐만이 아니고 공익적인 앱들을 좀 같이 한번 개발해보는 그런 그러니까 개발자와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굿앱스라고 우리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한 뭐 400여 명 가까이 몰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당시에 첫 모임에서 한 40여 명 정도 온라인 사람들이었지만 대기업의 뭐 개발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자기 혼자 1인 벤처 기업가들도 있었고 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한 것이 굿앱스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그러니까 트위터로 홍보를 했고 페이스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막 떠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어떤 사람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내 회원이다 이렇게 붙잡아 두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몰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은 트위터에서 하고 모임은 페이스북에서 그룹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 모으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좀 공신력 있는 유명인이 중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순이라는 당시에 뭐 시장이 될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희망제작소 소장이었던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과 같이 이제 일을 도모한다 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명인들 그 중에 좀 신뢰가 가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대사 이렇게 일부러 안 치는 이유도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만큼 공신력 있는 유명인이 중간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트위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트위터 팔로워는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트위터 그리고 그다음에 당시 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개발자들 우리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모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냈습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걸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좀 제법 들어왔고 그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안 돼가지고 동영상을 사실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첫 모임을 2월에 첫 모임을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동영상이 다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지금 플레이가 계속 안 되네요. 어쨌든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앱 개발을 위한. 그 사이에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뭐 금연 기부 앱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금연 기부 앱은 자기가 금연을 얼마나 많이 실행하면은 실행한 만큼 광고를 클릭하게 되고 광고를 클릭하면 그 광고액이 자동으로 어떤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금연하는 것이 남을 돕는 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걸 실제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형태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뭐 희귀 난치병 환자들은 자기가 병원에서 임상실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자기 꼭 거기 왜냐하면 뭐 한 달 뒤에 죽을 사람 입장이라면 자기가 임상실험에 뭐 약을 좀 먹어본다거나 이런 데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온갖 뭐 산이고 뭐고 돌아다니는데 안 되는데 이런 임상정보와 그다음에 희귀난치병 환자들 연결해주는 앱이라든지 말라리아 퇴치를 하는 그 게임으로 말라리아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들 그다음에 뭐 뉴스 비평하는 그런 앱들 지금 오늘 뭐 종합변성 채널 출범하는데 저거 관련된 이제 각종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줬고 또 지난번에는 그 지하철에 이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지하철마다 그거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전동차하고 승강장 사이에 뭐 넓이가 넓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데 제가 그 휠체어 끌는 사람 같이 타봤는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는 되게 이렇게 좁거든요. 뭐 이렇게 9cm 정도. 어떤 데는 이렇게 10몇 cm씩 이렇게 한 뼘 이상 넓어요. 휠체어 들어가면 턱 걸려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져요. 뒷 사람도 아무리 밀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넓은 데는 거기는 이 사람이 웬만하면 그 다음 역에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쪽에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면은 이렇게 걸려도 이렇게 탁 넘어가는데 전동 휠체어는 턱 걸리면은 사람들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리면 자기 혼자 끼워서 그냥 출발할 때까지 이러고 덜덜 떨어야 돼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역마다 간격들을 다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하철 장애인을 위한 앱 개발하시는 분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그 자료를 다 입력하게 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실 때 다음 역에 자기가 어디 내려야겠다면 보고 여기는 자기 휠체어 가다가 거기 끼겠다 싶으면 그 얘기는 안 내려요. 다음 역에 내려서 뭐 택시 타고 가시든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굿앱스가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뭐 한계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앱 개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앱 개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 그 아카데미 형태로 좀 앱 활용 교육 형태로 좀 바꿔보자. 예를 들면 뭐 트위터도 굿앱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뭐 SNS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폰 사용법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 사용법 이게 스마트폰 사시면 전화만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기능이 아주 뭐 많거든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뭐 회의도 한다 그랬고 했지만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클라우드 형태로 파일을 언제나 하늘 위에 던져놓고 받았다가 그죠? 그렇게 하는 앱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앱들을 잘 쓰면은 생활이 상당히 좀 편리해져요. 그런 앱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지금 몇몇 분들과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뭐 형태를 좀 사회적 기업화로 좀 해보려고 지금 뭐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서포트하는 사업들인데, 이건 제가 막 세금 혁명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경제 전문가인 선대인 씨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이 세금 혁명당이라는 세금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세금이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래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고 이래 이렇게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당시 세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그 센세이션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한테. 특히나 요즘 또 뭐 정치 쪽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게 사실 세금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세금이 사실 뭐 복지나 뭐 성장 이런 것들 다 세금 문제거든요. 무상급식이 다 세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그때 이제 했죠.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정책에 국민들이 크게 관심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 관심 가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트위터를 시작해가지고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입을 시켰는데, 현재 그때 뭐 한 일주일 만에 3,000명 넘는데 지금 한 8,5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는 보면 팬페이지가 있고, 팬페이지는 그 구독 트위터처럼 구독 버튼만 누르면은 글을 막 받아볼 수 있는 아주 가입이 편한 형태의 페이지고요. 페이스북 그룹은 가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가입은, 그러니까 팬페이지는 누르는 순간 가입이 되고, 쉽게 말해서 구독이 되고, 페이스북 그룹은 누르고 난 뒤에 그쪽에서 받아줘야지 들어가요. 그게 차이예요. 이제 회원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좀 활용이 되어 같이 도모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글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한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시 지금도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냐면, 모여서 이제 학습도 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난 뒤 어디 종로 어디 식당이라는데 혹은 뭐 이런 회의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헌법도 공부하고요, 막 세금도 공부하고 막 이러세요. 직장인들이 사실 뭐 그 놀랍죠, 그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녁에 모여서. 그리고 선거 때는 어떤 선거 이슈들, 이번 선거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건지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선대인 씨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미국이 최근에 이제 뭐 커피 파티라든지 무브온 같은 거를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어떤 건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정치 선거 전에 어떤 그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형태로 어떤 온라인상에 SNS상의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조직 이름으로 이렇게 썼던 건데,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오바마를 탄생시켰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분 이제 세금 혁명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이제 역시 이제 저 같은 기자가 또 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적의 책꽂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이건 되더라고요. 이거는. But don't suppose that you'll ever see me angered by your love, so squeeze me. I propose to fight for what is mine. 'Cause I'll take you back again. He's a minor son, he stole my true love, tempted her with fickle fortunes. Now I have to show her what is more. With a ring in hand and a book of verses, I climb through her crooked bedroom, greeted by a miner's crooked leg. 'Cause I'll take her back again. Yes, I need her once again. But I don't suppose that you'll ever see me angered by your love, so squeeze me. I propose to fight for what is mine. 'Cause I
son who stole my true love, tempted her with four fortunes. Now I have to show her what is more. With a ring in hand and a book of verses, I glide through her crooked bedroom, greeted by a miner's crooked leg. 'Cause I'll take her back again. Yes, I need her once again. Dusting off my old blue coat, I wander in the midnight dream, and I guess there's no telling me.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뭐 재단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음직한 그런 동영상인데 거의 재능 기부로 해서 막 제작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던 각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지만은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그룹하고 제가 팬페이지 차이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룹에는 현재 아마 90여 명 정도, 팬페이지 한 2,000명 정도 사람이 현재 이 소식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재단이나 혹은 무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뭐 그런 거창한 사업들, 그런 기관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 기자 한 사람과 몇몇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리고 뭐 김재동 같은 유명인이 이제 거기에 붙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이 상당히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훨씬 그 재단 이런 데서 뭐 큰 기업에서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되게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이게 뭐 전시성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데 따닥 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도 책 배달 다녀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어디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책들이 지금 서클링 되고 있어요. 다 본 책은 다시 서클링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개인의 몇 명이 제안을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거나 돈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간을 내놓거나 책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올 초의 일인데, 작년 말에서 올 초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좀 상당히 그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통 그 건물 관리, 그 보면 청소 이렇게 바닥 청소하시는 분들 다 학교에 여기 경희대도 이제 계실 거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뭐 임금이 100만 원 안팎이고 이렇게 상당히 착취되는 형태로 노동 시간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되게 해고가 되게 쉬운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대부분 여기 소속된 분들이 아닌 어디 파견 업체가 돼 있어서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뭐 있었지만. 언론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 광고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조선일보에 광고 나왔던 건데, 홍익대 총장님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라는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총장 한번 만나자는 거죠. 그걸 주장했는데 총장이 안 만나주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거죠. 심플한데 이 서민들, 그야말로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해버렸어요. 네, 조선일보에 크게 광고를 나갔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분이 이제 그때 지금 이제 김여진 씨,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진 분이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같이 뭐 만나보기도 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우리 사회 어두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트위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한진중공업에도 관심을 보여가지고, 사실 이 김진숙이라는 분은 뭐 뉴스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잠깐 나왔지만 이분의 역사는 그야말로 뭐 투쟁의 역사죠. 20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50대인데 20, 30년 동안 계속 투쟁만 하신 해고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또 특히나 이번에 한진중공업 문제로 이분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싸운 이유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됐는데, 자기가 해고된 자신을 복직시켜주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이 투쟁을 벌이다가 자살한 사람이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우리가 이제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정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신념이 아니었던 것 싶어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고된 상태로 20년 동안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2명이나 있었다. 그 크레인에, 똑같은 크레인에 2명이 죽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를 복직시켜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도 목숨 걸고 올라갔습니다. 300일 넘게 투쟁을 해서 결국 이렇게 꽃다발을 걸고 내려오셨어요. 얻어낼 걸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에 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점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이분이 올라갈 때 이 과거에는 뭐 신나통 들고 막 목매는 줄 들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분 스마트폰 들고 올라갔어요. 아이폰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태양열 충전 받으면서 저도 1월 달부터 받는 이분 1월 3일에 올라가셨는데 최근에 이제 300일 넘게 시작했잖아요. 트위터 계속 올라가요. 하루 종일 트위터만 해요. 거기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책 보는 것도 여기까지 감옥이잖아요. 작은 크레인이라는 작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지내는 게 아니고 혼자서 세상과 소통을 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근데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게 아니고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내라 그러고 계속 격려하고 그죠? 그다음에 뜨문뜨문 자기 상황을 한 번씩 누가 물어보면 설명하고 그러면서 300일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통의 노력이 김여진 씨를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당시 홍대 청소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한 직후에 이분은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을 움직였고 또 이분뿐만 아니고 수많은 일반 이런 어떤 중공업이나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노동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 일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 이분의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책을 쓴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 연설했던 동영상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점점점 알려지는 거. 이분 누구야? 왜 올라가서 100일 넘게 200일 넘게 뭐 하는 거지?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이분.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고. 그러면서 희망버스라는 걸 이제 송경동 시인이 제안해서 희망의 버스라는 버스가 만들어지고 제가 1차 때 갔었어요. 가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요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요. 막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건 누구나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누구나 해고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아니기 때문에 고개 돌려도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모여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해고 노동자들은 저쪽 안에서 막 또 투쟁을 벌이고 있고 용역들은 쫙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고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밤에 12시 다 돼서인가요? 갑자기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이 버스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버스 열 몇 대가 와가지고 촛불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6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걸어오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났어요. 저 사정은 잘 몰랐지만 내용을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되게 한 30여 명 앉아서 막 이렇게 쪼그려서 이러고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전국에서 몰려온 거예요. 이분 살려야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몰려오더니 담을 막 넘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만나고 오겠다고 사람들이. 예.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려오지 않죠. 계속 크레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워서 경찰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왜냐하면 30여 명이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0여 명 되는 분들 오고. 그 다음 2차 희망버스 때는 뭐 2배가 더 넘게 왔고. 그 다음 3차 때는 또 한 3배가 더 오고. 몇천 명이 왔죠. 그죠? 그리고 전국에서 계속 몰려왔고, 또 노동운동 하시는 분도 그제서야 이제 좀 뒤늦게 좀 관심도 갖고 좀 많이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꾼들이 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트위터 하다가 이 사람 말 되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 옳다. 이 사람 일이랑 내 휴가 내고 가서 그냥 만나고 와야 되겠다. 뭐 구호 외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건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뭐 음식 해 먹고 그 크레인 밑에서 음식 해 먹고 춤추고 놀다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빨간띠 메고 막 뭐 깃발 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그래서 세계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이 사람 전화로 인터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겁니다. 이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 여기보다 더 심각한 데도 있어요. 뭐 쌍용차라든지 한 12군데 정도 있대요. 거기는 계속 파업 중인 데가 한 12군데나 된대요. 근데 왜 여기만 알려지나요? 다른 데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김진숙과 한진중공업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트위터를 매개로 해서 어떤 한 유명인과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모아내고 자금을 끌어내고 버스 다 자금 아닙니까? 회비 다 내고 갔잖아요. 그런 것들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저도 뭐 몇 번을 갔습니다. 가게 됩니다 그냥. 차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네. 뭐 돈 아깝지 않고 시간 뭐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저기 내가 가야지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이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억울하지? 이런 히스토리들이 쭉 이어집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에 김진숙 씨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와 희망버스가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숙 씨 내려오면서. 트위터 모르시는 분들은 트위터가 뭐야? 근데 왜 사람을 살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희망버스를 만든 건 트위터였고 트위터를 매개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분도 누가 이제 아이디 만들어주고 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자기도 재밌어서 사람들하고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조용히 우두커니 있기보다는 그냥 트위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먼지같이 혹은 뭐 어디 존재감조차도 없던 분들이 트위터의 한 줄을 차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빛을 발한 거죠. 요건 제 경험입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하여튼 일이 많았습니다. 5월에 구미에서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아주 고생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5일 동안 어떤 도시에서 5일 동안 수돗물이 안 나온 적은 아마 국내에 아마 옛날 6.25 직후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5일 정도 사람이 단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가서 보고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며칠은 그냥 물 좀 사먹고 이렇게 버티는데 우리가 씻는 물뿐만 아니라 화장실 물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화장실 물 때문에. 제가 내려가게 된 것도 아주 좀 즉흥적인 거였어요. 당시에는. 어떤 한 분이 트위터에 이렇게 너무 괴롭다. 화장실 못 가서 너무 괴롭다라는 글들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제가 구미시청 홈페이지 가서 글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구미시청 글들을 계속 퍼나르는데 화장실 못 가서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혹은 길바닥에 사람들 막 용변 본다. 이런 얘기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나 싶어서. 그리고 저기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화장실 생활 불편 이런 것들. 못 마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인간의 어떤 그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미 시민들한테 좀 생수를 좀 직접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과 이분 김성주라는 분과 같이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혼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항상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고 1명 더 끌어들이고 2명 더 끌어들여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볼라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발할 통장도 만들고 물을 싣고 갔습니다.
구미를 갔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물통 보이시나요? 네, 문을 잘 못 열 정도로 물을 쌓아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물을 구미를 가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저는 저 혼자서 가려고 했는데 통장을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2시간 만에 15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150만 원 하면 수천 통 써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을 수배를 했더니 트럭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아버지한테 트럭을 내가 좀 몰고 가겠다 했더니 아니 보험이 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몰고 저랑 아까 그분이랑 3명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이마트 가서 막 뒤에 트럭에다 물통 가득 싣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무래도 제가 밤 10시에 그때 당직이라서 10시에 퇴근했는데 그 날을 새가지고 다음 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씻고 뭐 화장실 가고. 근데 그 사람들 또 하루를 더 고통받았잖아요. 안 되겠더라고. 아예 잠을 안 자더라도 새벽에 가자 해서 10시 출발해서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구미에. 그래가지고 2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멘션 트위터상에 도움을 달라고 물 좀 주세요. 제가 계속 물 필요한 사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구미 시민들이 이때 트위터를 많이 가입했어요. 왜냐면 트위터 가입하면 물 얻어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신청을 많이 했어요. 오늘 가입했는데 이러면서 신청하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동의죠? 이러면서 내비게이션 찍어서 그 가서 물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식구가 많아요. 네 그러면서 뭐 20몇 통씩 쌓아놓고 그러면은 아침에 문이 안 열려서 애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정도로 뭐 동사무소에서는 물 한 통씩 줬대요. 주민등록증 맡기고 보여주고 물 한 통 가지고 더러워서 안 하는 거죠. 그죠? 물 갖다가 아예 12통씩 이렇게 막 줬어요. 한 집당. 왜냐하면 그 생활용수로 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 저한테 준 돈이니까 저는 확실히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 젖을 정도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수 배달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같이 2차 때 한 번 더 모아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한 번 인연이 되면 또 계속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끝내놓고 아침에 10시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이제 가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이제 150만 원 받은 거 물 다 샀잖아요 아침에 그 전날에. 근데 150만 원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밤새 또 입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또 일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날 또 어디 물 좀 신청하라 했더니 그 구미에 있는 아주머니들 애기 신생아들 우유 태워 먹이라는데 구미시가 이날 다음 날부터 물을 공급했어요. 소방 처리를 했는데 탱크에 이제 그게 물이 흙탕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4대강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흙탕물이 계속 들어와요. 애기들 물 먹이려면 자꾸 모래가 씹힌다는 거예요. 못 먹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2차 또 사람들도 모아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알려져가지고 뭐 뉴스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위안부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있잖아요. 저도 이 문제도 사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이분들이 92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디어 몽고라는 이제 인터넷 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제안을 합니다. 20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이동할 때 타는 차가 너무 낡아서 막 자꾸 고장이 난다.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차를 좀 우리가 사줄 수 없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뜨겁다. 돈을 막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전에 뭐 구미 갔을 때처럼 통장 좀 만들어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통장을 같이 만들자고. 근데 통장 만들기 전에 내가 그 할머니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나도 자발적으로 좀 뭔가 마음이 일어나려면 할머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차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뵀더니 20년 전에 좀 사진 보니까 좀 젊으셨던 분인데 지금 완전 할머니 잘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힘드실 정도로 할머니들이 되셨고 이분들을 차도 보니까 시동 걸 때도 뭐 한참 걸리고 여성분이 운전하시거든요. 운전하시는데 차를 관리가 혹시 잘 안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좀 엔진 상태도 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소리도 막 이상하고 막. 그래서 이 차는 도저히 폐차해서 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차를 한 대 사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 원 이상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 구미 갔을 때는 최대한 맥시멈에서 4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이 친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죠?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했어요. 통장 만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5천만 원 넘었습니다. 5천만 원 넘고 참여는 1,700명이 참여했어요. 1,7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냥 신문만 보내가지고 잘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 동조를 해서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입금하면서 입금자들이 자기 이름 안 쓰고 너무 조금 들여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보통 하고 이제 5천 원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5,711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통장에 싹 파가지고 이렇게 이런 까지 퍼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통장 싹 다 퍼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 또 감정에 또 전이가 좀 있었을 테고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동안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또 남성분들도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 우리가 못 지켜준 나라가 못 지켜준 죄를 그 국민들이 같이 지켜줘야 될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의식적으로 좀 성장하신 분들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들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들이 1,700여 명이나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SBS에서 취재해서 뉴스도 나갔어요. 그래서 SBS 저한테 인터뷰 하자고 했는데 제가 MBC 기자를 했더니 안 하겠다고. 딴 사람이 하고. 그게 우리 업계에 그게 룰이더라고, 룰. 업계끼리는 인터뷰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미 갔을 때도 이제 MBC 시선 집중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인터뷰 좀 하세요. 제가 MBC 기자인데 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럼 딴 사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우리한테 전화 와서 아마 다음 주쯤에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 차가 나오거든요. 차를 기왕이면 최고 좋은 차로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승합차 중에는 뭐 최고 좋은 사양으로 모든 걸 풀 옵션으로 다 해가지고 가죽 시트 다 깔아드리고 썬루프 다 열게 해드리고 열 시트 다 깔아드리고 완전 제 차는 지금 막 망가지는데 어쨌든 이분들 차는 정말 끝내주는 차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차 외장 벽에다가는 입금자들 1,700명의 이름을 다 넣은 희망승합차라는 글씨를 넣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트위터 모금으로 구입한 차들 넣어주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중고차는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왜냐면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중고차 뭐 작년에 나온 것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봤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고장 안 나는 차 좀 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새 차 저렇게 싸도 좋으니까 새 차라도 좀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의외로 차를 2대 살 돈이 모였어. 한 2,500만 원 정도 한 대 사거든요. 스타렉스 최고사양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전세 자금이 좀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그 지역이 2년 3년 내로 헐리게 돼요. 딴 데로 옮겨야 돼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희한하게 이 할머니들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놀랐습니다, 저도. 10원 한 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비용 외에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분들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이런 것들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금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박원순 변호사가 그때 구뎁스 할 때 저한테 제가 오히려 반문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구뎁스 이런 건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 앱들이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그때 박원순 변호사가 우리가 정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말,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정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정부예요? 그랬더니 아니 월급 안 받는 정부 아니에요. 월급 받는 공무원들 따로 정부 있고 우리 국민이 정부 아니냐. 대한민국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철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민운동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일도 같이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모르는 사람 돈 막 줍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차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트위터는 좀 캠페인 같은 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홍보하기 참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한 줄씩 쫙쫙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은 아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단히 이렇게 정말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은. 근데 트위터는 그야말로 정보의 광장이에요. 정보, 모든 우리나라 잡다한 정보들 다 막 모입니다. 물론 내가 구독하고 싶은 정보만 보기 때문에 나는 일부만 보고 있지만. 그리고 트위터는 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좀 메가폰 들고 막 알리듯이 알리는 거고. 페이스북은 좀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따가 페이지를 열어 보여드리겠지만 트위터는 내 글을 한 줄 다른 사람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나한테 말 건 사람들 글만 따라 모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아까처럼 그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저 참 우리 할머니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냥 글만 할머니들이 어렵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진 보고 그렇게 사람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비주류들한테는 정말 기회가 아닌가. 주류 언론 그리고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훨씬 크게 전달되고 넓게 퍼지지만 트위터는 주류나 비주류나 한 줄밖에 찾지 못해요. 아무리 뭐 MBC 뭐 이렇게 KBS 언론 매체에 있던 대통령이든 한 줄 이상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비주류에게는 이 트위터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3의 법칙을 좀 믿게 돼요. 항상 보면 한 3명 정도 모이면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3명이 한 100명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그 일은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연대가 만들어지고 또 이 공감의 연대가 결국에는 실천을 해내는 어떤 연대로 이어지는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제 지난 올해 1년 동안의 경험들이 공감의 연대가 실천의 연대로 움직인 사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억나시죠? 종로경찰서장이 이제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에 또 이렇게 맞은 거 이렇게 나오고 이번 막 이렇게 인상 이렇게 막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다 경찰이죠 이게. 예, 아시죠?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막 지금 머리 감싸고 있는 것 같고 막 그죠? 막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 나온 사람들이 다 경찰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 큰일 경찰들이 서장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막 얻어터지고 있는 이런 걸 그래서 막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 컬러 TV라는 어떤 작은 언론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모자를 가져가는 사람이 경찰인 게 드러납니다. 예. 여기 요 손이 이제 경찰. 이분이 이제 그 손 중에 하나로 지목이 돼가지고 구속됐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때린 장면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게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동영상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동영상들을 이제 합성해 본 거죠. 이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서 좀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공무집행을 방해를 했는지 여부가 좀 헷갈린다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린지 몰라. 근데 지금 봤을 때 경찰이 이렇게 모자를 누가 뺏어갈까봐 자기가 먼저 챙긴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씌워주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그래서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그날 밤에 저도 경찰이 때렸구나. 혹은 경찰이 때린 걸로 지목이 되겠구나라고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는 아까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일보 참 또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뭔 일이 벌어질지 2, 3일 뒤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다 알고 내일 이렇게 보도되겠구나. 그리고 2, 3일 뒤에 이렇게 보도되겠구나. 멘트들이 막 떠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막 떠요. 그러면 그렇겠지. 이렇게 정말 보면은 정말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아닌 얘기도 있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활 주변에 보면 내 주변에 늘 옳은 얘기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영 아닌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하지만 대충 흐름으로 봤을 때는 2, 3일 뒤에는 이게 경찰이 행실로 드러나겠구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쇼로 넘어갔죠.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춘천 MBC에 있지만은 현재 그 언론 노조에 지금 파견 나와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공감의 연대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감의 연대를 만들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 중심으로 현장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편집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바로 편집해서 현장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것들은 모바일 블로그를 통해서 모바일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블로그는 그야말로 스마트폰에서 잘 보이는 블로그 있어요. 우리가 보통 블로그들은 크고 막 이렇게 메뉴도 많고 그런데 스마트폰 블로그는 메뉴 없어요. 딱 그거 하나만 딱 보입니다. 사진 한 장만 딱 보이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벽에 뭐 하나 딱 붙이듯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정보의 양은 좀 작지만 훨씬 자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로 썼지만 정보의 양은 훨씬 작고 또 가볍게 만들고 그 대신에 자주 스몰 토크가 사람들을 더 친숙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작지만 더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인지시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그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긴 글을 사람들이 10줄 이상 우리 이메일도 10줄 이상 쓰면은 안 보잖아요. 그 뭐 처음에 서두만 보고 이렇게 끝에까지는 잘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좀 정보의 양을 좀 줄이고 대신에 좀 자주 하면은 우리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만나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보고 이런 친구보다도 뭐 잠깐 보더라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훨씬 친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이 훨씬 사람을 자주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한번 뭐 수억, 수천만 원 들어도 광고 크게 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트윗 형태들이 훨씬 사람들을 더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일관성만 보여주고 항상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거고 그 감동이 어떤 사람의 변화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하신다면은 꼭 이제 뭐 이거 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퍼나르는 걸 갖다가 뭐 리트윗이나 뭐 RT라는 말을 써요. 트위터의 사실 이 파워풀한 기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그냥 그 말 듣고 뭐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을 갖다 그대로 퍼가지고 내 글을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싹 뿌릴 수가 있어요. 그걸 리트윗인데 이 기능을 쓰면은 소문이 정말 빨리 퍼져요. 입소문이. 한번 퍼지고 이렇게 다단계 형식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데까지 뭐 2, 3일밖에 안 걸려요. 금방 확 퍼집니다, 이야기가. 그 정도로 빨리 퍼진다,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요 사람이 이렇게 100사람한테 퍼뜨리면 100사람이 또 100사람한테 퍼뜨리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또 100사람 퍼뜨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10만, 100만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빨리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트위터에 연결된 게시물들은, 인터넷 게시물들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셜 형태로 게시물들을 활용하는 인터넷 페이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리스트나 검색어 같은 거 활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만약에 뭐 관심 중에 미용에 좀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만약에 애견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내가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색어를 등록을 해놓고 내가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하루에 1억 개씩 올라오는 트윗 중에서 내가 필요한 관심들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그럼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좀 돌아다니는구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요건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회수 씨가 우리나라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100만 명 넘게 이 사람이 소식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물어봤어요. 트위터에 그렇게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질문을 자주 한대. 트위터에 있을 때 질문을 하면은 자기 팔로워들이 들어보고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막 도와준대. 요즘 질문 자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옛날에 질문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구미 이제 내려갔지만은 춘천에서 구미까지 어떻게 갑니까? 4시간. 근데 제가 팔로잉 하거나 혹은 제 팔로워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면 그 사람들 역시 제가 또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서로 마치 이웃 사촌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되게 반갑고 이렇게 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좀 온라인상으로 만나면 이게 그냥 벽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컴퓨터 화면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분인지 전혀 사실 그런 게 크게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만났을 때 또 만나면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트위터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짧은 글로만 알던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래서 모임을 좀 초기에 좀 자주 했었습니다. 매달 뭐 모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손 닿는 사람들만 만나왔는데 전화번호를 안 알거나. 근데 트위터는 불특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확 모이고 이러는데 정말 제가 평생 동안 만나기 어려운 선한 사람들을 의외로 좀 많이 만나요. 사실 구미에 저하고 같이 차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안 이렇게 연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또 어렵은 일 있을 때 또 서로 또 공유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어떻게 보면 늘 기자들하고 만나고 술 먹고 공무원들 기자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기자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하고 기자들 만나는 횟수보다 트위터 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 그냥 불특정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일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기사 쓸 때도 달라져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언론 노조에 지금 이제 파견 나와 있는 동안에도 자꾸 전화 와요. 언제 오냐고 춘천에 기사 좀 써달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래서 남은 15분 동안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했으면.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